반만년 한국사를 빛낸 찬란한 과학기술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역사과학 토크쇼 한국사과학함 김일중입니다. 탐구대원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리 인사를 나눴습니다만은 오늘 또 특별히 나와주신 오명순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통음식연구소 오명순입니다. 전통음식연구소의 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네. 예, 공동 저서로는 이제 전통음식 조리사 도문대자. 네. 아주 어려운 책입니다. 예. 명가 내림 음식까지. 네. 시댁이 평양이에요, 고향이. 그래서 네. 이제 친정은 네. 그래서 이제 와. 친정은 또 경상도고. 그래서 예. 극과 극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평양 음식, 이제 굴림만두 같은 거, 그다음에 콩밥, 예, 콩을 갈아서 만든 콩비지밥 이런 거.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음식을 제가 그걸 기록을 안 남겨놓으면 아이들한테까지는 안 갈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책을 한번 펴봤습니다. 이야, 이렇게 일가견이 있으신 원장님 모시고 오늘은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저희 또 화면을 통해서 주제 공개됩니다. 우리 선조들의 삶 속 애환과 슬기가 담겨 있는 전통주. 벼농사의 발달과 함께 술도 변화해 왔는데 고구려와 신라의 술은 동아시아 전역의 명성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백제는 일본에 술을 빚는 법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고려 후기 소주꼬리의 이용 방법이 도입되면서 증류주 문화가 시작되기도 했는데 각 지역별 전통주의 특징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 그리고 전통주에 숨겨진 놀라운 과학적 비밀까지 자연의 맛과 멋으로 빚어낸 우리 전통주의 모든 것 지금 바로 파헤쳐본다. 오늘의 주제는요 전통주입니다. 전통주. 좋다, 좋아. 정말 우리나라의 이 긴 세월과 함께한 술의 역사를 저희가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네. 시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쭉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아이고, 내 어깨를 봐. 탈골됐잖아. 동엽 씨 정말. 자, 오늘 분위기 물론 술이 들어간다. 이거 참 좋은데 오늘 분위기는 또 우리 선조들의 삶과 애환. 예, 이 슬기가 담겨 있는 전통 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술을 마시게 됐을까요? 단군 신화에 보면은 우리 최초로 백성들이 이제 농사 짓는 법이 나오는데 햇살로 떡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햇살로 이제 술을 빚어가지고 예 소와 함께 제사를 지낸 기록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소도 양념을 가하게 안 하고 소금으로만 심심하게 간을 해서 제사를 지냈고. 그 다음에 그 제사를 지내니까 반드시 또 뭐가 올라가겠어요? 술이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신농주라는 술이 나온 기록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사실 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 뭐 선사시대 때나 네. 부족 국가를 넘어서 고구려, 신라, 네. 백제 때 삼국 시대에 네. 가면 문화 전반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합니다. 그렇죠. 이때 술도 그럼 같이 네. 발전을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일단 농사의 발전하고 관련이 있어요. 특히 이제 벼농사가 발전을 하게 되고 이제 곡물이 좀 풍부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술을 담글 수는 없으니까 이 네. 농사의 발달, 농사 기술의 발달은 이제 이 술 문화의 발달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곡물을 이용해서 가진 술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네. 하긴 이제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렇죠. 술을 빚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게 네. 풍요로우니까. 네. 고려 시대는 그렇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려 시대 이전에도 우리 선조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술을 즐겨 했는데요. 고려 시대에는 이제 중국 쪽에 송나라, 원나라에서의 어떤 양조법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당시에 당연히 술을 발효해서 만드니까 그 술을 발효할 때 사용하는 누룩이 어떤 거냐가 중요한데 송나라, 원나라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누룩들이 들어오고 예. 그래서 더 풍부한 그런 술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조선 시대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조선 시대는 일단 좀 고급화 추세예요, 확실히. 네. 재료도 맵쌀 위주에서 찹쌀로 좀 바뀌고 그다음에 조선 시대는 이제 집 안에서 이렇게 집에서 대대로 술을 빚는 그 기법들이 많이 발달하니까 전통주의 종류도 되게 많아집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다른 나라랑 달리 조선은 그게 또 허용이 됐어요. 근데 중국이나 이런 데는 또 관에서만 제조를 하도록 하니까
오히려 이제 발달이 좀 한계가 있는데 그렇죠. 조선은 굉장히 다양하게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술이 훨씬 더 다양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국화주도 있고 네. 춘주도 있고 그다음에 뭐 부위주 우리 보통 동동주라고 부르는데 부위주도 있고 아주 많은 종류의 술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술 문화의 발달이 있었던 시기가 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이렇게 전통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제조 기술이 더욱더 궁금해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 실은 회식 자리에서도 제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그건 그냥 저 비율 따라 섞는 거지 진짜 제조 기술이 궁금해져요. 그럼 왜 배울 나가세요? 이제 사 먹지 못해. 아예 집에서 담가 먹게요 이제. 아니 좋잖아요. 네. 일단 우리 선조들의 그 우수한 기술을 네. 배워보고 싶네요. 네, 그래서 저희 전통주는 이제 크게 보면은 발효주와 증류주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발효주나 증류주를 가기 전에 제일 먼저 시루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네, 시루. 네. 시루는 저희가 왜냐면- 알고 있는 시루떡 할 때 시루. 네, 시루. 맞아요. 예, 왜냐면 떡볶이. 술을 빚기 전에 이제 고두밥을 쪄야 되거든요. 그 고두밥이 지혜밥이라 그래서 그거를 시루에다 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루에 가는 것도 좀 한번 알아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시루가 만들어진 건 되게 오래됐어요. 한 2000년 정도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시기에도 보면 우리나라에도 그 한경도 나진이라 이런 데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발견되기도 하거든요. 시루도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윗부분, 그러니까 덮는 부분은 좀 두꺼워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구연부라고 하나요? 그렇죠? 구연부라고 하고 그다음에 손잡이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좁아지는 부분 이런 형태는 되게 비슷해요. 비슷한데 아주 지역별로 조금씩 특성을 가지면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의 발달은 어떻게 보면 수렵 생활하고 체입 생활 하다가 이제 곡물을 재배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생활이 안정이 되면서 쪄먹거나 뭔가 조리를 하는 기술 그 단계에 이르면 시루의 이제 발달도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술을 만드는 기술도 훨씬 더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예. 시루는 또 과학적인 그런 그 원리도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시루는 음식을 익히는 방법이 물을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물을 끓여서 나오는 수증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수증기가 100도씨의 수증기 뭐 100g이 있다. 그게 똑같은 온도의 물로 바뀌게 되면 그냥 기체에서 액체로 바뀌고 온도가 똑같지만 근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열이 나와요. 그게 100g당 물당 한 50칼로리 정도의 열이 나오는데요. 시루는 이제 그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그 음식물을 익히는 그런 장치인 거죠. 그래서 시루를 이용을 해서 음식을 조리할 때는 그래서 음식물이 물에 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 위에 있어서 수증기가 올라와서 음식물에 닿고 그게 물로 변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음식을 익히는 아주 효율적인 조리기구라고 할 수 있죠. 이거 만두 찔 때랑 비슷한 그런 거 네, 원리 아닌가? 네, 찐다라고 하는 맞아요. 것이다. 네, 그거는. 찐다. 네. 그래서 시루가 나오면서 우리 식생활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조리법이 달라지잖아요. 네. 흙과 불, 물이 빚어낸 자연과학의 산물 시루. 고대부터 현대까지 관통하고 있는 대표적인 한국의 전통 그릇인데 시루는 바닥에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어 물솥에 올려놓고 불을 떼면 뜨거운 수증기가 구멍 속으로 들어가 시루 안에 음식이 익는 원리를 가진다. 이렇게 증기는 시루 뚜껑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내부에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하게 되는 것. 이러한 과학적 원리가 담긴 시루로 지혜의 밥을 찌고 술을 만든 선조들. 시루는 식생활 문화의 변화는 물론 전통주의 발전까지 가져온 우리 고유의 찜기인 것이다. 전 조선시대 전통주 하면 아무래도 막걸리가 막걸리 이제 그 농사 지으면서 마시니까 농주라고도 불리고 이제 백성들이 이제 시골에서 즐기니까 향주라고도 불리고 곡식으로 만드니까 곡주라고도 불렸다고 하는데요. 그 막걸리 안에 이제 다양한 물질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어떤 영양분도 많고 뭐 비타민 함량도 높고 그래서 사실 막걸리는 우리 그 조선시대 선조들은 술이 아니라 일종의 식사 대용 그런 역할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유산균을 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의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술을 이렇게 생으로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죠. 네, 예. 일본이나 그래서 이런 이제- 데도 예. 생으로 먹는 네. 근데 술이 이제 없다고 막걸리 하더라고요. 종류도 살균 막걸리가 있고 생막걸리가 있잖아요. 예. 우리 전통주의 단점이 유통이 짧다는 거죠. 맞아요. 예. 그게 왜냐면 이제 생막걸리 같은 경우는 그 유산균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살균을 해버리면 균은 죽지만 막걸리 맛은 그대로 가면서 알코올 도수 유지하고 거의 한 1년 정도는 보관 갈수 기간이 있다는 또 거. 그렇죠. 길어지는군요. 예. 생막걸리가 더 맛있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에는 향균이 생막걸리가 또 훨씬 좋죠. 살아있어요. 예, 예. 시중에 파는 막걸리를 드실 때도 가급적이면 제조일이 빠른 거를 드시는 게 좋죠. 예, 그게 이제 유산균이 더 많겠죠. 예. 예. 이런 막걸리는 그럼 언제부터 저희가 즐겼을까요? 그래서 이게 상공유사 가락국기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이제 수로왕이 제사를 지낼 때 요래라는 수를 썼다고 나오는데 그 요자가 이제 탁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걸리도 탁주의 종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걸리, 탁주를 이제 만들어서 먹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삭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백제에 그 이번이라는 사람이 그 누룩을 가지고 술을 빚었다. 예, 그런 기록도 나와 있고 또 보면은 이제 해동 역사에도 당나라 시인 그 이제 이상은 시에 보면은 공작시에 햅쌀로 술을 빚어서 전파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일본이나 이제 뭐 당나라나 이렇게 해서 주변국에 우리의 그 술 빚는 문화를 많이 전파를 하지 않았나. 예. 그렇군요. 진짜 좋은 기술을 많이 알려준 거죠 우리가. 네.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가 식사하면 이건 인기야. 네. 대단해요. 막걸리에 관련된 또 일화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요, 네. 투료라는 자료가 있는데요. 그게 기록이 있습니다. 투료라는데 기록이 있는데 그게 보면 이제 전쟁을 나가는 장수한테 네. 임금이 술을 많이 줄 수는 없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걸리 한 2덩이 정도, 한두 덩이 정도를 주면 그 군사들은 그렇게 많은데 막걸리 2덩이 정도로 나눠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장수가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뭐 강물이나 아니면 우물 물에다가 빠뜨려 가지고 그걸 같이 퍼서 이렇게 같이 나눠 먹었다. 그냥 느낌만 보는 거지 같이. 예. 그러네. 그냥 향만 즐겼네요. 그런 일화가 또 있더라고요. 예. 재밌네요. 예. 아 그래서 이제 막걸리 빚는 법을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야 이제 집에서 필기도 네, 그러니까 이제 쌀을 하룻밤 이렇게 푹 물에 담가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세한다 그러거든요. 백세한다는 얘기는 그 쌀에 붙어 있는 모든 그 나쁜 균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백세라는 거 100번 닦으라는 얘기거든요. 네, 옛날 어르신들이. 그래서 백세를 해서 그러니까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쌀을 씻어서 하룻밤 이렇게 침전을 담가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져서 물을 뺀 다음에 시루에다 찌는 거예요. 그게 지혜밥인 고두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두밥을 이제 우리는 뭐하고 섞어요? 누룩. 우리가 빚은. 그래서 누룩, 지혜밥, 물을 섞어가지고 빚어요. 예.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물, 보통은 이제 쌀 1kg면은 네. 예, 물은 한 1.5배를 잡아요. 그러면 1.5리터 들어가죠. 그럼 누룩은 한 20% 잡아요. 20%? 많이 들어가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누르면 그게 막걸리의 기본적인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충분히 주물러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항아리에다가 담아가지고 입항이라 그러거든요. 항아리에 넣는 거를 그 입항을 한 다음에 깨끗이 소독을 해가지고 이제 걔를 적정한 온도에서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그 온도가 이제 햇빛도 안 들어오고 공기가 잘 동안 서늘한 곳에서 한 20도나 한 25도에서 이제 발효를 시키면 한 열흘 정도 지나고 나면 술덫이 생겨요. 그러면 그걸 걸러서 드시면은 그게 탁주가 되고 물을 1.5배 정도의 가수라 그러거든요. 물을 더한다는 건데 그 가수를 해서 먹으면 알코올 온도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요즘 시판되는 막걸리 같은 경우 6도 정도 맞아요. 나오거든요. 근데 막걸리가 꼭 6도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단양주로 빚어서 나오는 막걸리는 보통 10도에서 한 13도 나오거든요. 그것도 막걸리예요. 막 걸러서 먹는다 해서 막걸리거든요. 예. 야 벌써 얘기 듣는데도 막걸리 만들어서 한 잔 먹는 느낌으로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빚어서 열흘이면 막걸리가 나와요. 네. 교수님 저희 술 빚을 생각하지 마시고 누룩은 어떻게 과학적인 비밀이 없습니까? 그 효모하고 곰팡이 같은 것이 이제 그 음식물하고 섞이게 되면 일단 걔들은 다 그 큰 거를 작게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구성하는 요소인 아미노산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곡물 안에 있는 탄수화물들은 건 다당류라고 해서 분자가 큰 거거든요. 그걸 이제 효모와 곰팡이가 그것들을 작은 단당류로 나누기도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그렇게 당화한 다음에 그걸 이제 알코올로 바꾸는 작용도 하는 거죠.
저는 이 막걸리가 요새 또 얼마 전에도 열풍이 한번 불었었고 맞아요. 여전히 맞아요. 좋아하시는 분들 네. 많잖아요. 네. 근데 네. 심지어 암에도 좋다. 네. 어떻게 보면 방지에 좋은 건가요? 어떻게 좋은 건가요? 항암 효과가 있다. 항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한 2014년 한 대학교 연구소에서 이 실험을 해서 예. 그 막걸리가 항암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가 발표된 적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거 뭐 어때 뉴스인가 이렇게 보니까요. 막걸리에 있는 미생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암을 이길 수 있는 미생물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뭐 채취해서 연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암을 이긴다. 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전통주의 맛을 좌우하는 누룩. 그렇다면 누룩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질까? 먼저 1차 성형이라 불리는 이 과정에서는 빻은 통밀을 동일한 크기로 떼어낸 뒤 보자기에 싼다. 그 다음 사람이 직접 올라가 발로 누룩을 밟기 시작하는데 이는 누룩 안에 공기층이 쌓이고 사이사이에 곰팡이 균이 잘 퍼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마치 피자 도우처럼 테두리가 두껍고 중간은 얇은 누룩의 모양은 습기를 오랫동안 머물게 하면서 곰팡이가 잘 피게 하려는 것. 이렇게 만들어진 누룩은 곧바로 누룩방으로 들어가 효모를 배양하고 누룩을 건조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누룩방의 온도와 습도가 매우 중요한데 온도는 30도에서 35도, 습도는 50에서 60%가 적당하다. 온도가 잘 맞춰졌을 때 누룩이 건조되면서 노란색, 흰색, 검정색의 꽃이 피는데 이 곰팡이균은 만드는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효소의 힘이나 기질이 달라지고 이는 지역별 전통주마다 각기 맛이 다른 이유가 되는 것이다. 참, 이 주당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얘기예요. 야, 이게 취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막 과학적인 원리 과학적인 얘기를 들어야 술 맛이 땡깁니다. 오히려 아 이거 빨리 술 한잔 먹자 이렇게.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네. 비가 오면 비가 많이 맞아요. 두두두두 떨어지면 네. 우리 보통 막걸리에 파전 한잔 먹고 싶다 하잖아요. 최고예요. 이상하게 그게 생각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과학적인 어떤 근거나 원리가 이게 있는 겁니까? 이것도 분자랑 경영이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좀 찾아봤는데요. 네. 우리 그 뇌에서 나오는 그 호르몬 중에 그 세로토닌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환한 햇빛을 보면은 막 행복감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행복감을 늘려요. 그런데 비가 오면 햇빛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세로토닌이 감소하고 그래서 우리가 비 오면 뭐라고 해야 되죠? 뿔뿔하다고 하잖아요. 기분이. 그런 효과를 만드는 게 세로토닌이 감소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음식 중에 세로토닌을 그 만들어내는 구성 그 아미노산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음식물들이 비 올 때 먹으면 좋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계란, 치즈, 파인애플, 두부, 연어, 견과류 그쪽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비 올 때 막걸리와 파전보다는 막걸리에 두부김치랑 그거 막 또 최고죠. 아니면 뭐 계란찜이나 근데 두부김치도 잘 어울려요. 막걸리하고. 아, 그쵸? 너무 잘 어울려. 네, 잘 어울려요. 제가 듣기로는 그 파전 지지는 소리가 치 소리가 빗소리하고 똑같대요. 예, 예. 그 얘기 때문에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이게 그렇구나. 우리가 농경 민족이니까 이제 다 조합하면 맞아요. 비가 오면 일을 못 하잖아요. 네. 아, 그러네요. 논에 나가서 일을 할 일이 뭐 사실은 이제 그 그러네요. 비가 오면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한정되기 때문에 집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이 많고 집 안에 있다 보니까 뭐 어떡합니까? 그럼 이제 부침개에 부쳐서 그다음에 탁주랑 해가지고 한 잔 먹으면서 영양도 보충하고 그다음에 그 무료한 시간도 보내고 이러면 다 이게 다 모든 것이 조합돼서 이 막걸리와 파전이라고 하는 환상의 조합이 나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맞아요. 우리들한테 네. 아, 뭐 얘기가 끊임이 없습니다. 아, 얘기하는 동안 계속 침샘이 작업돼가지고. 이상하게 이게 진행이 안 될 정도로 계속 생각이 나요. 야, 이게 그만큼 참 전통주가 네. 우리 삶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애환, 그러니까 즐겁고 기쁘고 뭐 이럴 때도 함께하지만 슬픔도 달래줬었는데 막걸리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나눠봤는데 실은 저는 소주가 좀 궁금해져요. 아무래도 좀 더 요즘에 친숙하게 또 접하는 술이지 않습니까? 네, 그 조선시대 광해군 때 이수광이 쓴 지복유설이라는 백과사전이 있어요. 거기 보면 또 이 소주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때는 이제 이 소주가 어디서 들어오냐면 경로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이제 서아시아 지방이에요. 서아시아 지방, 우리 흔히 중동이라고 말하는 그 아라크라고 부르던 증류수가 있어요.
그 이제 아라크가 이제 몽골을 통해서 몽골로 이제 유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나라로 유입이 되면 거기서 이제 아락주 뭐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쪽으로 또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증류 기술은 이제 몽골을 통해서 들어온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증류를 하려면 증류할 수 있는 증류기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 증류기를 우리가 원래 전통적으로 썼던 시루를 이제 변형을 해서 네. 증류기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증류를 하면 이제 가열을 하면 그 위에 이제 찬물을 올려갖고 이제 냉각수 역할을 하도록 하면 네. 이게 이제 기체가 되면서 기화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기화가 돼서 이제 그게 기체로 변하면서 그게 소주꼬리라고 하는 그 홈을 통해서 똑똑똑 떨어지는 거죠. 그 기술을 이제 만들어냈다는 게 대단한 거 아, 같아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기술입니까? 그건 제가 정확히 네. 모르겠어요. 소주꼬리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네. 말씀하신 네. 시루를 변형한 거. 시루를 변형한 거 우리가 한 증류는 아마 증류기 우리나라뿐 자체는 아니라 이제 외국에도 했을 그러니까 거예요. 증류 기계 중에서 소주꼬리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만들어다. 그렇죠. 예. 네. 아, 근데 그렇군요. 증류가 말씀하신 것처럼 알코올과 물에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하고 알코올이 같이 담겨져 있는 그 청주를 놓고 그 불을 떼면은 온도가 100도가 돼서 물이 끓기 전에 알코올은 먼저 기화를 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알코올이 기화해서 올라가는데 얘를 다시 알코올을 액체로 만들어서 흘러내리게 한 게 소주꼬리예요. 그래서 소주꼬리에 중요한 게 이 알코올 기체가 올라간 걸 이제 온도를 낮춰야 다시 액체로 바뀌니까 그 위에 차가운 물을 놓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제 액체로 변한 알코올이 소주꼬리 내에 그 잿물을 바른 그 거기를 면을 따라서 내려오고 그게 이제 귓대를 통해서 흘러내려서 그걸 마시게. 그 지금 이거를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뭐 청년들은 사실 소주 하면 네. 지금 먹고 있는 소주가 그렇죠. 이게 전통주라고 생각하고 먹고 있는데 네. 이거는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낸 술 아닙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희석식. 수지, 네. 아이유, 그러네. 요 근래는 소유씨까지 소유씨까지 왔던. 지금 뭐 여러 저 브랜드 대표분들이 계신데 네. 그 술은 그러면은 현재하고 전통주라고 하는 네, 거는 아닌 거예요? 희석식 소주. 네. 그래서 현대 지금 소주는 희석식 소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통주 소주는 증류주 소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 근데 예전에 소주를 이거 약을 대신해서 대용해서 먹었다 이런 얘기도 요즘도 들었거든요. 그렇지 뭐 감기 기운이 있다 그러면 네. 고춧가루 눈 감아서 넣어가지고 먹어라. 네, 맞아요. 예. 고려 시대 이후에는 그 약소주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 배앓이를 하거나 소화가 안 될 때 그 약소주를 먹으면 낫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요? 예. 그러니까 정말 약처럼. 예. 그래서 사도세자도 열병으로 되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는데 그 약소주를 먹고 나았다는 기록이 문헌에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약주 한잔 해라 이렇게. 네. 애주가분들이 네. 약주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증류주를 그 약주가 이제 많이 전파가 된 거죠. 예. 말 그대로 약주. 예. 예, 너무 과용하면은 그렇죠. 예. 더 큰 병에 걸리는 적절하게 당시에 네. 그랬군요. 쌀을 이용해 전통 소주를 만들었던 선조들. 이때 소주꼬리라는 옹기를 활용해 증류를 거쳤는데 아래짝과 위짝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전체적인 모양이 숫자 8과 흡사한 이 소주꼬리는 시루를 변형해 만든 옹기지만 제작 방법은 조금 다르다. 먼저 술이 떨어지는 관인 귓대를 먼저 만들고 소주꼬리 윗짝은 가운데 구멍을 만들어 감아 올라간다. 윗짝은 부분별로 두께가 다른데 아랫부분을 가장 두껍게, 중간을 얇게, 그리고 윗부분을 다시 두껍게 만든다. 다음 소주꼬리 아래짝은 술을 모아주는 곳으로 가운데에 증기가 올라가는 구멍을 뚫어 놓은 뒤 흙반죽을 감아 올린다. 그리고 하체 위에 상체를 도착. 상체에 한 번 더 구멍을 뚫어 귓대를 연결하고 나면 소주꼬리가 완성된다. 이처럼 특이한 형태의 소주꼬리를 통해 선조들은 우리 고유의 전통 소주를 만들어냈다. 제가 우리나라 전통주에 관계돼서 네.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 어떤 사실입니까? 우리나라 전통주에서 우리는 지금 이제 공유로 만든 술을 주로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 말고도 우리나라에도 바로 우리나라에도
와인이 있었답니다. 포도주입니까? 포도. 그건 프랑스에서 만들었겠지. 우리나라. 그러게요. 와인이 포도를 발효시킨 와인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거는 고려 충렬화인데요. 그때 그 세조로부터 선물을 받았대요. 그 뒤로는 그 포도주를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포도가 잘 안 자라잖아요. 맞아요. 네, 그죠. 그래서 포도가 아니라 머루. 모르죠. 근데 머루가 포도보다 당도가 좀 낮대요. 그래서 이제 그 거기에다가 머루하고 함께 곡류를 더 보태서 그 당도를 더 추가해서 더 이제 도수가 높은 그런 와인을 만들어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덧붙이면은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동의보감에 보면은 포도주 빚는 법이 나와요. 예.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를 즙을 내서 그 즙에다가 쌀이랑 누룩을 섞어서 술을 담그는 거죠. 예. 쌀이 들어가는 네, 거구나. 저희는 전통주는 곡류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곡류의 전분이 그 효소가 당화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통주는 곡류가 들어가야 돼요. 작곡이나 전분기가 있는 거면 다 돼요. 저희가 이제 막걸리와 소주의 제조 방법까지 좀 알아봤는데 네. 실은 요즘에 워낙 이제 그걸 되살리기 위한 네. 노력들도 많이 기울이시잖아요. 지역별로 네. 막걸리라든지 소주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지 않았습니까? 네, 야. 다양하죠.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번에 정상회담에 나왔던 문배주 같은 경우, 예, 근데 이제 그거는 포천에서도 문배주가 나왔다 그러고 평양도에서도 문배주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서울의 대표적인 삼해주, 예, 삼해주 같은 경우는 청주도 있고 중류한 소주도 있어요. 예. 그리고 경기도에서 많이 나는 거, 강원도 쪽에는 우리 이동 막걸리, 포천 쌀 막걸리, 예, 그리고 가평 잔막걸리 이런 거, 예, 맛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만찬에 썼던 풍정사계, 충청도에서 나는 풍정사계, 예, 그리고 뭐 오미자, 문경의 오미자 술, 예,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3대 명주라고 하는 뭐 이강주, 전주의 이강주, 중력고, 감옥로 뭐 많죠.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 유명한 이제 평양도나 제주도 같은 데는 평화가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벼농사보다 작곡을 많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를 이용한 오메기술, 예, 유명해요. 제주도에서는. 저는 우리나라 술이 참 대단한 게 그 지역에 맞춰가지고 나는 특산물을 가지고 술을 많이 만들어요. 전라도에 있는 추성주라는 술이 있거든요. 그거는 또 대나무, 담양하면 대나무 아니겠습니까? 대나무를 이용해서 또 술을 만들고. 네. 삼척불술? 네. 그거 네.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밀기울을 이용을 해요. 보통은 누룩은 이제 조곡이나 백곡을 이용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밀기울이라는 거는 우리 이 엿기름 혹시 아, 아세요? 예. 예. 그 식기할 때 쓰는 엿기름. 네, 맞아요. 그 엿기름에 밀기울에다가 짚불로 이렇게 끓여가지고 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삼척에서는 그 짚불이 유명하더라고요. 예. 강원도 산간지방 삼척의 전통주 불술. 왕겨에 붙은 불로 삭힌다 해서 불술이라 불려온 이 삼척 불술은 먼저 밥 짓는 과정부터 다르다. 고두밥으로 시루에 찌는 일반 술과 달리 불술은 우리가 평소에 먹던 밥과 동일하게 짓는데 밥을 지은 후에는 엿기름을 만들어 함께 섞는다. 엿기름은 모든 잡균이나 당도를 차출해주면서 색깔도 만들어주는 술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바로 불술에서 가장 중요한 왕겨 태우기. 왕겨가 천천히 타는 성질을 이용해 불을 붙인 뒤 일정 온도에서 술을 삭히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온도는 55도에서 65도로 약 72시간 정도 삭히는데 왕겨는 비가 와도 물이 스며들지 않는 제습 효과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72시간 삭힌 뒤에는 솔잎과 대추 등 부재료를 넣고 다시 일정 온도에서 3, 4일 정도 발효를 시키고 나면 갈색빛과 달큰한 단향을 풍기는 불술이 완성. 삼척 불술은 단순한 술을 넘어 선조들의 정성과 기다림이 빚어낸 하나의 예술 작품인 것이다.
네, 제가 전주에 갔을 때 전주 모주라는 술을 뭐 있더라고요. 아시죠? 네. 먹어봤는데 그 술이 그냥 술이 아니더라고요. 또 스토리가 있는 술이더라고요. 그 임목 대비 어머님이 노씨 부인이라고 계셨는데 강해군 때 제주도로 이제 기항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뭐 할 것도 없고 하니까 이제 먹고 살긴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술 지기미에 그 물을 부어가지고 이제 재탕으로 막걸리를 재탕해서 이제 술을 만든 거예요. 그걸 섬에 있는 분들한테 팔아가지고 했던 게 그게 임목 대비니까 왕비의 어머님의 술이다. 그래서 대비 모주하다가 그게 나중에 지나가면서 이제 모주로 바뀌었다. 그래서 약간 네. 알코올 도수가 좀 낮게 되는 그런 원리가 있구나. 네, 근데 그래서 모주와 관련해서는 다른 설이 또 있긴 해요. 또 다른 설이 뭐냐면 있습니까? 모주 그야말로 어머니의 술이라는 뜻으로 모주를 네. 쓰는데 이제 한 어머니가 자식이 막걸리를 너무 많이 마시니까 그것만 먹고 이제 음식을 잘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이 걱정돼서 이 막걸리를 만들 때 한 8가지 정도의 약재를 같이 첨가해서 만들었다는 건데 실제로 지금도 그런 약재를 많이 첨가해서 만들기도 하잖아요. 예, 맞아요. 저는 선생님 의견에 한 표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든 네. 제가 좀 의심스럽네요. 죄송합니다. 조금 더 알아보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 지금 뭐 술술 얘기하고 있는데 잘 네네. 풀려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슬슬 잘 풀려가는데 아, 제가 좀 좋아요. 죄송스럽게 예. 여러분께 자랑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뭘 새삼스럽게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지도 예. 못했던 예. 네, 먹지도 못했던 이 전통주를 제가 정말 많이 보고 왔거든요. 보고 왔어요. 네, 보고 왔어요. 별로 안 해요. 가져오시는 않고. 보고 거기서 먹어도 봤습니다. 오, 그래요? 네,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죠. 아유, 또 침만 흘려야 되네. 네, 안녕하십니까. 덕력 이동엽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우리 도심 한가운데의 작은 공간에 전통주를 이렇게 갤러리화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있다고 해서 달려왔는데요. 전통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따라오세요. 자, 우와. 이곳은 우리의 전통주를 체험할 수 있는 전통주 전시관. 다양한 전통주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 이거 뭡니까 이거? 우리 전통주 앞에 또 메주를 갖다 놔가지고 이거 메주 이거를 말라 갖다 놨습니까 이거?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주처럼 보이죠? 매주 아닙니까? 네. 전통주 갤러리 이현주 관장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관장님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이거 메주를 왜 갖다 놓은 겁니까? 이거는 매주가 아니고요. 술을 만들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네. 누룩이라는 겁니다. 누룩 네. 들어봤어요. 동그랗게 생긴 것도 있고요. 네. 아주 피자 도우처럼 네. 예, 그렇게 얇게 생긴 것도 있고 네모나게 이렇게. 두께나 뭐 형태가 오. 아주 다양하죠. 우리 전통주는 각종 한약재와 함께 국화, 쑥, 복숭아 등 다양한 재료를 넣어 그 고유의 향치와 깊은 풍미를 담아낸다. 전통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동안 네. 빚을 수 있거든요. 계절과 지역의 특징을 담은 것이 바로 우리 전통주의 매력이거든요.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빚는 우리의 전통주, 그 풍치를 느껴볼까요? 정말 다양한 재료로 이렇게 전통주가 만들어지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정말요? 네. 근데 그 맛이 어떤지 너무 궁금하네. 짠!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냥 하면 재미없지. 주모, 술 한 잔 갖다 주게. 요구르트 같기도 하고 푸딩 같기도 한 이것의 정체는? 술이네, 술. 술이야 이거. 고려시대 때부터 전승이 되어 온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전통 술이라고요? 네, 그럼요. 이 술은 이화주라는 술이에요. 백꽃이 흐드러지게 풀 무렵에 네. 누룩을 만들어요. 누룩과 떡을 가지고 네. 빚는 술이죠. 또한 면천 두견주는 남북 정상회담의 만찬주이기도 하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네. 이 술 구하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정상회담 하듯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드실 때는 드셔서 빛깔도 한번 보시고 네, 보시고 살짝 맡아보시고 먹으면서 우리 한번 얘기할까요? 통일! 통일 딱 먹자마자 코로 향이 확 나오네요. 소리가 나요. 전통주의 과학을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무슨 전통주입니까? 이게 뭔 과학이 있어요, 이 안에? 네, 이런 거죠. 거야 제 맛이라고 가득 부어볼까요? 네, 가득 한번 부어주세요. 더 부어? 네.
아니 넘칠 것 같은데? 잠시만요. 뭐 마술입니까? 자, 이 잔은 바로 개영배라는 잔이에요. 여기에는 우리 조상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데요. 네. 욕심을 버려라. 특히 술 역시 무력을 버려라. 버려라. 적당할 만큼만 마시고 적당할 만큼만 벌고 그런 의미를 담는 술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전통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이렇게 다양한지도 몰랐고 그리고 이렇게 우수성이 있는 술인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더 우리가 전통주를 찾아주고 더 노력한다면 알리려고 노력한다면 뭐 세계로도 쭉쭉 뻗어나갈 날이 곧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전통주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정말 잘 봤습니다. 예, 좋은 곳을 다녀오셨는데 빈손으로 안 왔어요. 그냥 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네. 저 혼자 맛있는 땅 먹고 왔으면 좋은데 네. 그래도 우리 대원들하고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좋은 술 한 3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역시 이동엽 씨가 큰일 하십니다. 예. 정말 말 그대로 저희 앞에 세 종류의 술이 있는데 네.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건 청명주인가요? 네, 청명주는 이제 그 우리 전통 기법으로 만든 순수 전통주인데요. 그런데 이제 청명주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청명날 밑술을 하고 고구 때 덧술을 해요. 그래서 100일 동안 발효를 시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나온 맑은 술이에요. 그러면서 향은 은은하고. 예. 요 가운데 보면은 막걸리인데 무늬라고 돼 있죠. 이게 영화배우 무늬가 아니고. 예. 저희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네. 네. 문경인 가격급제를 하고 지나가는 간문이거든요. 제1의 간문인데 그 간문에서 이제 경사스러운 일, 또 성스러운 소식 이런 것들을 전해준다는 그런 뜻에서 문의경서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에 앞글자인 그 두 글자를 땄어요. 그래서 문의라는 앞글자를 따서 네이밍을 한 거거든요. 술이 되게 순수하죠. 예. 그리고 은은하고 전통 기법으로 담근 술이에요. 예. 그래서 맛이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면은 이제 문배주, 문배꽃이 필 때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술 맛이 그 문배꽃 향이 닮았다 그래서 문배주예요. 근데 증류주고, 예. 근데 알코올 도수가 40도가 나와요. 엄청 덥죠. 예. 거의 뭐 보드카 수준. 네, 거의 보드카 수준이에요. 근데 증류주 특유의 약간 또 화학적인 냄새가 조금 나요. 불맛이. 예. 그래서 이번에 또 의미 있는 술이죠. 예. 남북 정상회담 네, 때, 예. 네, 환영 만찬 때 네, 또 기울였던 평양도에서 나오는 향토술이기도 하고. 네. 그러면 일단 또 위아래가 있으면 우리 교수님부터 그럼 문의주를 예전에 도포자락을 잡은 거죠? 그렇죠. 네. 조금만 주십시오. 정말 이제 조금 한번 어차피 저희가 네, 됐습니다. 맛만 보는 거니까 이게 색이 보통 막걸리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 술 가능하는 법은 이제 딱 땄을 때 먼저 향을 보시는 거예요. 향을 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향을 이렇게 깊숙이 한번 맡아보세요. 예, 그러면 이렇게 은은하게 들어오는 게 이렇게 뇌에 전달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와인을 따를 때 소믈리에들이 이렇게 그냥 스위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술의 점도를 느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술이 달면은 글라스에서 흘러서 떨어지는 점도가 천천히 떨어져요. 예, 그래서 일단 전통주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술을 돌려보면은 이 술의 당도를 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네. 술잔에 묻어 나오면 그렇죠. 예, 흘러서 당도가 떨어지는. 25.7. 네. 물리학 그리고 이제 요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침이라고. 입안에 전체 한번 돌려보세요. 와인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예, 간능은. 그리고 나서 넘기시고 코로 입을 숨을 마시고 코끝으로 이렇게 뱉어내세요, 향을. 그럼 비강을 통해서 그 향이나 네. 코로 이거 해보니까 다르네요. 네. 안 해봤는데. 처음 간능은 그렇게 하시는 신기하네요. 그게 네. 어떻습니까? 좋아요. 이게 막걸리잖아요. 딱 네. 맛있어요. 막걸리인데. 네. 일단 그냥 맛있어요. 보통 이렇게 드시는 것보다 확실히 그렇게 해서 느낌이 다를 거예요. 목에 넘어가면 바디감도 다르시고. 네. 자 이번엔 청명주를 네. 그러면은 선생님께 저희도 맛있지 않아요? 살짝만 한번 따라드릴게요. 어차피 맛만 보는 향을 거니까. 먼저 맡아보시고 자 똑같은 방법으로. 잔을 스윙을 한번 해보시고 네. 색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 너무 각을 하듯이 그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코로 내뱉어 본 적이 네. 없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다르네요. 그쵸. 향이 향이 네. 코로 나오는데요. 네. 과일 향 비슷한 것도 나면서 과일 향도 나고. 예, 굉장히 풍부해요. 오. 살짝지근하죠. 이제 우리 정상들이 먹었던 이게 이제 문배주. 남북 네. 정상회담 때 알코올 40도. 40도 참 조금만 드세요. 예. 이렇게 먹어도 됩니까?
이 센스를 야 와인glass를 이렇게 얼큰 먹고 내가 깜짝 놀랐네. 더 마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얼굴 벌개졌어요. 이야, 눈이 번쩍 뜨이네요. 근데 확실히 40도라서 목 넘김이 찌릿한 게 넘어가는데. 이 가슴에서부터 쫙 올라오지 네. 않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이게 코를 통해서 나오는 그 향이 소주하고는 다르네요. 그렇죠. 네. 아 근데 아까 저 화면에 봤을 때 그 예전에 드라마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개영배라고 개영배. 아주 특이한 술잔이 있더라고. 개영배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세요? 어떻게 만들어졌죠? 이게 원래 도공 중에 우삼돌이라는 이름도 없는 어떤 도공이 있었는데 그거를 임금님한테 진상하다가 너무 도공이 잘한다고 해서 이름도 줬어요. 우명옥이로. 그래서 돈도 받고 명예도 얻고 막 그러면서 흥청망청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았지 하면서 내가 그러면 술잔 하나 만들 건데 내가 정말 의미 담은 어떤 삶의 의미를 담은 술잔을 만들겠다 해서 만든 게 개영배입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70% 정도 찼을 때는 물이 안 빠져요. 근데 이거 잔을 다 채워버리면 물이 조금 남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빠져버립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담겨있는 어떤 의미 있는 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네. 예. 우리의 전통 술잔 개영배. 가득함을 경계하라는 뜻의 이 술잔에는 놀라운 과학적 원리가 숨겨져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개영배의 숨은 비밀은 무엇일까? 개영배의 핵심은 바로 이 둥근 기둥. 잔을 채운 수압이 기둥 안쪽의 대기압보다 커져 술이 잔의 밑바닥과 연결된 통로 끝까지 빨려 들어간다. 물의 높이가 높아지면서 물을 누르는 공기의 방향과 중력의 방향이 같아지고 이로 인해 물이 저절로 빠지는 원리인 것. 이처럼 개영배에는 술잔 하나에도 과욕을 경계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 우리가 이렇게 시음도 하고 전통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술을 권하거나 할 때 그냥 안 주고 폭탄주를 이렇게 좀 이렇게 요새 만나서 섞으시는 분들 있죠. 섞어서 이렇게 먹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 선조들도 혹시 폭탄주를 만들어서 드셨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하네요. 네. 예리하신 줄. 선조들이 또 그러셨을까 어떻게? 과거에도 폭탄주가 있었다고. 있었습니까? 그분이? 그 폭탄주의 이름이 네. 과하주라고 불리는데요. 우리가 폭탄주 마실 때 뭐랑 뭐랑 섞는지 보시면 네. 이제 곡주라고 할 수 있는 발효주인 맥주에 맥주. 이제 증류주 혹은 희석주인 소주나 위스키 같은 걸 섞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과하주도 약주하고 소주를 섞었대요. 그러니까 발효주와 증류주를 같이 섞은 건데요. 네. 그게 이유가 있는데 약주는 이제 그 발효주니까 오래 보관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증류주를 더 섞으면 알코올 도수가 25도 정도까지 올라가고요. 그럼 알코올 도수가 올라가면 이제 술이 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도 폭탄주를 마셨습니다. 이렇게 폭탄주를 먹고 싶어 만든 게 아니라 여름이나 이럴 때 상하지 말라고 이렇게 뭐 그런 거죠. 예. 만든 폭탄주로 만든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가주가 폭탄주라 그러는데 지금 폭탄주하고는 좀 다르죠. 예. 달라요? 예, 조질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원래 가주는 여름을 지나도 변하지 않는 술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효소 효모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가 한 맥시멈 한 28도까지예요. 그게 넘어가 버리면 걔네가 사멸을 해요. 그러면 여름에 술 빚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안전하게 술을 빚기 위해서 증류주나 소주를 부은 거죠. 예, 그래서 빚으면 여름에도 전통주를 빚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여름을 지나도 상하지 않는 술. 그래서 가게 먹지 마라가 아니라 네, 여름 한잔 그렇죠. 여름 한잔. 예. 요즘엔 좀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정말 예전 회식만 해도 막 부어라 마셔라 막 특히 막 송년회나 뭐 이런 거 하면서 엄청 힘들었잖아요. 요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지고 있긴 한데 우리 선조들께서는 어떻게 이 술을 즐기셨는지 좀 저는 알아보고 사실 싶어요. 이 게임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왕게임하고 이러면 재밌잖아요. 왕게임이요? 아 갑자기? 실제로 우리 선배들이 진짜 왕게임하고 놀았으면 얼마나 재밌었을까.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할 때가 있는데. 영의정 차의정 러브샷. 너무 잘해. 네, 이런 누가 거? 왕이야 해가지고 왕이 바뀔 수도 있고. 진짜 어떻게 즐기셨을까요, 네. 진짜?
그 보면 이제 신라에 보면 이제 주사위 놀이가 있어요. 주령구라고 하는 주사위인데 14면체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14면체인 모양도 어떻게 특이한데 만드는 거예요? 그 면마다 또 이게 벌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딱 불려서 나오면 뭐 술 3잔을 원샷하기 뭐 이런 거 진짜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원샷이라는 표현 안 쓰지만 3잔을 한 번에 마시기. 예. 그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팔을 이제 구부린 상태에서 다 마셔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보니까는 음진대소 그러니까 술을 비우고 나서 이제 크게 웃어야 되고 호탕하게 웃어야 되고 그런 벌칙이 걸리면 그거대로 이제 그거를 벌칙을 수행하면서 먹는 거죠. 자, 뭐 그렇게 재밌게 이제 놀면서 먹는 문화들이 있었던 거예요. 주령구가 14면체잖아요. 네. 근데 그 수학 혹은 과학 분야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정답면체는 사실 정사면체, 6면체, 8면체, 12면체, 20면체밖에 없어요. 근데 14면체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주사위를 굴려서 만약에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게 6면체잖아요. 네. 그럼 1부터 6까지 똑같은 확률로 나와야 돼요. 네. 그 얘기는 네. 그 6면체를 구성하고 있는 한 면의 사각형의 면적이 6개가 다 똑같기 때문이거든요. 네. 우리 선조들이 사용했던 14면체 그 주사위는 똑같은 모양이 아니라 그냥 육각형하고 사각형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러면 그 주사위를 굴렸을 때 일정한 거 육각형이 더 자주 나오거나 사각형이 자주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어디서 봤더니 그 전개도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그 면적을 보니까 면적이 거의 같게 돼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거죠. 14면체지만 사각형 면이나 육각형 면이 똑같은 확률로 나오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하면서 이제 점점 개선했겠지. 야, 이게 너무 많이 나오잖아. 그술 먹는 것만 나오잖아. 야, 이쪽 좀 깎아. 그렇게 하면서. 그렇겠네요. 네, 좀 뭔가 개선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노는 문화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 읊는 것도 그렇고 뭐 술잔을 물에다 띄어가지고 마시는 모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풍류를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내 스트레스를 푼다는 게 아니라 자연을 벗삼아서 풍류를 즐기는 그런 노는 문화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요새 저 어르신들께는 두 손으로 따라야 되고 네. 뭐 막 이런 주도라고 하는 네, 것들 있잖아요. 예, 예. 과거에도 있었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 전통 예술 중에 항음줄이라는 게 있어요. 고을 향자에 마실 음자, 그다음에 술주자. 예. 그래갖고 술을 마실 때 예를 표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항음줄인데 예. 술잔을 돌리지 마라. 예. 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첫 잔은 거절을 해도 예가 된다. 예. 네. 지금이랑 많이 다르네요. 그죠? 예. 지금 첫 잔만 받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로 사용할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술을 마시면서 떠들지 말고, 예, 우린 지금 막 떠들잖아요. 네. 노래 부르고 막 이러는데, 예, 떠들지 말고 예를 갖춰라.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거를 안 하면은 예, 동문에서 삭제해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를 엄하게 가한 거죠. 예, 중국에서 온 거긴 한데 중국에서는 이 항음주례가 거의 한 3,000년 전에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와, 예. 3,000년. 예. 대단합니다. 네. 아, 오늘 정말 즐겁게 얘기 나눠봤는데 네,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우리 탐구대원 여러분들.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뭐 프랑스 하면 와인, 뭐 네. 러시아 하면 뭐 위스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대한민국 하면 막걸리인데 아직까지 네. 전 세계인들이 잘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기도 하고 우리 술을 더 널리 알려야 되겠다는 네, 생각까지 맞아요. 오게 네, 됐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 전통주 먹는 날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냥 뭐 매일 내일 먹을까? 끝나고 한잔 하시죠. 아, 주님 저희가 뭐 전통주 얘기하면서 뭐 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적당한 음주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민족의 역사와 과학의 가치를 탐구하는 한국사 과학탐 오늘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